이렇게 얘기를 해야지만이 상대방이 알아줄 거라는 생각에 끊임없이 과도하게 계속 표현을 합니다. 실제 자녀나 배우자가 이걸 못 알아들을 확률이 거의 없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얘기를 한다. 무엇에서부터 이런 행동이 비롯되냐면 불안입니다. 불안. 그리고 그 불안이 또 몸의 건강 악화를 당연히 불러오겠죠. 왜? 부정적 인식 그리고 불안감을 계속 증폭시키니까. 심한 분들은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자기 몸을 관찰하기 시작하고 뭔가 이상 징후가 있으면 그로부터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이것부터 멈춰야 됩니다. 하루를 이런 행위로 시작하면 안 돼요. 안녕하십니까, 이승훈 원장입니다. 오늘 주제는 건강염려증. 우리 한의원에 오시는 분들이 이거 많이 가지고 있어요. 다들 검사를 엄청 하고 오세요. 검사지를 저한테 이만큼 두껍게 막 가지고 오세요. 가지고 오면 제가 꼼꼼하게 보고 막 그럴 것 같죠? 대충 봐요. 그 뭐 있겠어. 특별한 것만 보지. 핵심은 저는 크게 보는 사람이지 그런 거에 너무 얽매여서 그렇게 해석하지 않아요. 그리고 사소한 통증, 증상에 집중한다. 안 그런 분들도 많지만 계속 물어보세요. 아, 여기 아픈데 이거 뭐예요? 혈관이 막힌 거 아니에요? 여기 뇌동맥이 좀 막힌 것 같은데 이 원인이 뭐예요? 저는 그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거 자주 나타나세요? 아니면 가끔 나타나세요? 아, 이거 2달에 한 번 나타나는데 한 5분 있다가 없어져요. 괜찮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대부분 사소한 거예요. 그리고 저보다 더 똑똑하세요. 뭔가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정보는 이미 다 보고 오시는 것 같아. 그래서 누구는 이렇다던데, 어디 종합병원에 누구 교수님이 이렇다던데 라고 저한테 자꾸 얘기해요. 아, 그럼 글로 가시던가.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누가 뭐라고 해서 꼭 자기가 그런 것 같다라고 그렇게 백날 생각해 봐도 다 무의미해요. 왜냐면 누구나 그래요. 그걸 계속 듣다 보면 자기 얘기인 것 같아. 불안에 의해서 그런 정보가 자꾸 반복해서 들어오면서 거기에 꽂히는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어떤 병원에 가서 뭔가 자기가 원하는 대답을 안 해주면 성에 안 차. 자기가 꼭 듣고 싶은 그런 대답이 있어. 심지어는 어떤 분은 내가 차라리 암이면 좋겠어. 이런 분들도 꽤 있어요. 왜? 암은 뭔가 명확한 것 같잖아. 근데 따지고 보면 암처럼 명확하지 않은 질환도 없어요. 그게 얼마나 까다롭고 광범위하고 규정하기 어려운 질환인지를 알게 되면 그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될 텐데, 이름을 지어 놓으니까 암이라고, 이건 명확하고 이것만 떼내면 되겠구나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모든 질환은 만성적으로 흘러가면서 몸이 통제 범위에서 벗어나면서 생기는 거기 때문에 어떤 명확한 질병명이나 이런 걸 발견하는 게 해답이 아니에요. 그렇게 발견을 했다 해도 해결 못하는 경우가 70~80%예요. 딱 병명으로 규정 지어서 어떤 치료 방식으로 그걸 해결하는 경우도 일부 존재하지만 불명확하고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 모호한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60, 70대 부모님이 계신 자녀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만이 상대방이 알아줄 거라는 생각에 끊임없이 과도하게 계속 표현을 합니다. 실제 자녀나 배우자가 이걸 못 알아들을 확률이 거의 없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얘기를 한다. 무엇에서부터 이런 행동이 비롯되냐면 불안입니다. 불안. 건강염려증이 50대, 60대부터 확 증가를 해요. 40대까지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갑자기 이 연령대 왜 이렇게 많아지는 걸까요? 이렇게 불안해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건강에 대해서. 당연하게도 몸이 급변하는 시기입니다. 50대, 60대는. 전에는 문제가 생겨도 시간이 지나면 해결되고 뭐 약을 좀 쓰거나 하면 해결이 됐는데 이게 해결이 안 될 수도 있구나라는 걸 점점 알게 돼요. 아, 이게 만성적이라는 거구나. 그냥 아픈 데가 1년 내내 계속 아파. 염증이 낫지를 않아. 몸이 부으면 계속 부어 있어. 고통스러운 변비가 해결 안 되고 계속 가. 전에는 잠을 좀 못 자도 수면제를 먹거나 운동 좀 하면 잠을 잘 잤어. 근데 그냥 계속 못 자. 무슨 행동을 하든지 간에. 질환이 만성적인 패턴을 보이니까 특별히 큰 병은 아니더라도 이러다가 큰일 나겠는데 라는 생각이 불안을 계속 증폭을 시켜요. 둘째, 그 나이 때 주변에서 질병에 걸리고 친구가 사망을 하고 부모님 세대가 이제 슬슬 돌아가기 시작하잖아요. 아, 죽음이란 게 멀리 떨어져 있지 않구나. 나에게도 오고 있구나. 어차피 다가올 건데 괜히 불안해져. 심각해지는 거죠. 아, 이거 내가 손을 쓰지 않으면 나도 큰 곤란을 겪거나 죽을 수도 있겠구나. 과도한 공포심을 가지는 거죠. 또 한 가지,
예전에는 병원도 많지도 않았고 이런 정보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적었잖아요. 그런데 요즘은 증상에 대해서 정보를 알려주고 어떻게 하라라는 메시지가 너무 넘쳐납니다. 건강 관련 기사, 뉴스, 유튜브 채널들 계속적으로 뭐라고 해. 너 그거 심각한 거야. 너 빨리 조치해. 라고 계속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런 기사를 쓰고 이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사람들은 그게 일이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듣다 보면 꼭 내 얘기인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왜? 반복적으로 듣다 보면 나한테 있는 조그만 증상들, 여기가 좀 실룩실룩거려. 뭐 근육이 좀 땡기는 것 같아. 이거 뇌경색이 아닐까? 혈관이 어디 터진 게 아닐까? 과잉 해석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 재밌게도 우리가 한창 일에 몰두하고 집중되어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하지를 않아요. 왜? 자기의 일상적인 어떤 루틴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근데 은퇴를 했어요. 일을 안 하게 됐어. 그러면 뭔가 집중할 대상이 없잖아요. 그때 뭘 하기 시작하냐면 자기 몸을 관찰하기 시작해. 안 그래도 주변에 사람들이 좀 건강에 문제가 생기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나도 혹시 그러지 않을까라면서 아주 세밀하게 관찰을 하기 시작해요. 조그맣고 사소한 어떤 징후들을 포착을 해서 이걸 미리 해결해야지 라는 생각을 강하게 가지게 됩니다. 자, 결국 과잉 해석과 이 불안이 이런 행동들을 증폭을 시키고 그 행동들에 의해서 더 불안해지고 끝없이 그게 증폭이 되면서 건강에 대해 관심 받고 진료받고 치료 방법을 찾는 게 삶 전체가 돼버립니다. 그거 외에는 관심사가 없어져 버려요. 건강염려증의 정도 차이가 있긴 하지만 현대인들은 이 나이대가 되면 5060 세대가 되면 대부분 가지고 있어요. 심하냐 덜하냐 차이 정도지. 약간의 자기 몸에 대한 관심은 괜찮아요. 근데 거기에 몰두하고 그 행위 자체가 불안을 만들어낸다면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라고 눈치를 채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발을 뺄까? 자기가 좀 잘못 가고 있다라는 사실을 눈치챈 사람도 있어요. 왜냐면 환자들이 얘기를 해요. 선생님, 사실 제가 건강염려증이 있어요 라고 스스로 말할 정도예요. 그렇게 말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발을 못 뺀다는 거예요. 왜? 그걸 계속 반복해 와서 그게 나 자신이 되어 있어. 그런 행위 자체가. 그래서 알고 있는데 발을 못 빼. 제가 발을 빼는 방법을 좀 팁을 드릴게요. 과도한 관심과 증폭된 불안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관심을 돌려야 돼. 어떻게? 행동으로 옮겨야 되는 거예요. 심한 분들은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자기 몸을 관찰하기 시작하고 뭔가 이상 징후가 있으면 그로부터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이것부터 멈춰야 됩니다. 하루를 이런 행위로 시작하면 안 돼요. 아침 루틴을 제대로 설계를 해야 됩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스마트폰으로 그런 것들을 검색하려고도 하지 말고 내 몸을 과도하게 관찰하려고도 하지 말고 그냥 단 한 가지 행동, 따뜻한 물 한 잔 먹으면서 기분 좋음을 느껴야 돼요. 내 몸이 밤새도록 건조해져 있었구나. 그리고 물을 원했구나. 따뜻한 물이 들어왔을 때 내 몸을 타고 흐르면서 적셔주고 기분 좋고 뭔가 노폐물을 씻어내는 좀 긍정적 현상이 일어나는구나. 요 감각에만 집중을 하세요. 그리고 나서 간단하게 식사를 하시고 밖으로 나가서 몸을 쓰기 시작해야 됩니다. 그때 긍정적 감정들이 올라오면서 관심사가 이쪽으로 빠져들지 않고 내가 스스로 유발해낸 좋은 감정 상태에 머무를 수 있습니다. 그걸 반복하면 그게 나 자신이 돼요. 나는 계단을 타는 사람, 아침에 해가 뜰 때 일어나서 해를 보는 사람. 좋구나, 내가 살아있구나, 해가 떴구나. 이런 걸 계속 반복해서 넣으면 불안하지 않아요. 그리고 초연해지면서 내 아픔이나 내 죽음조차도 그래, 언젠가는 오겠지 정도로 무게중심이 낮아져요. 그리고 내가 몸이 아프건 증상들이 있건 혹은 문제가 생긴 것 같다고 느끼더라도 이 질병이 있는 내 몸 자체도 인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비록 아프지만 이 몸에 대해서 내가 책임을 지겠다. 그리고 이 몸의 주인은 나다. 통제권은 내가 가지고 있다. 아프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그 무언가가 존재한다. 계속 이 감각을 줘야 됩니다. 아프기 때문에 나는 누군가의 치료를 받고 어떤 질병인지 진단을 받고 어떻게 될 거야 라는 그런 일어나지도 않는 미래를 상상하지 말고 현재 내가 할 수 있는 거, 내가 계단 오르기로 선택을 한 것은 내가 내 몸의 주인이기 때문에 이것은 나의 온전한 선택이야. 그리고 계단 올랐으니까 계단 오르지 않았던 5분 전보다는 내 몸이 더 좋아졌네. 자기 효능감을 느끼는 거죠. 내가 통제했고 나한테 좋은 감각을 준 거예요. 여러분, 결국 우리가 몸을 회복시키고 삶을 회복시키고 삶의 질서를 다시 되찾는 행위는 다름이 아닙니다. 내 속에 존재하는 그 불안, 원망, 두려움, 그것들의 근원을 살피고
그것들이 들어설 수 없는 내 삶의 구조를 다시 짜는 행위일 뿐입니다. 그러면 그때 통제 가능해져요. 원래부터 있었던 사실이 아니고 만들어낸 사실로 인해서 내가 점점 더 불안해지고 빠져드는 거. 물론 증상을 조기에 찾아내서 미리 해결하고 빨리 조치하고 그런 측면이 존재합니다. 근데 그 비중이 5%, 나머지 95%는 쓸데없는 걱정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쓸데없는 걱정이 걱정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겠죠. 내 삶을 잠식해버려요. 그리고 그 불안이 또 몸의 건강 악화를 당연히 불러오겠죠. 왜? 부정적 인식 그리고 불안감을 계속 증폭시키니까. 여러분, 오늘의 드릴입니다. 내 몸에 나타나는 증상들을 조금 더 사소하게 보기. 이게 오늘의 드릴입니다. 반복적으로 증상들이 나타나고 내 몸을 관찰하는 습관, 그걸 너무 오랫동안 반복해 있기 때문에 계속 증상을 말로 꺼내고 생각하고 뭘까 해결되면 좋겠다 여기에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좀 무시도 해보고 괜찮아 이렇게 그 몸에 나타나는 부정적 반응들, 증상, 통증 이런 것들을 좀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연습해보기. 이게 오늘의 드릴입니다. 모든 시련과 고난에는 긍정적 측면이 존재합니다. 예외는 없어요. 우리는 그때 성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